올해 9월 2일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시험 문제인데요. 1번 문제부터 헷갈려요.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오후 하는 건가요? 모바일 화상전화. 우리 영상통화 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통화.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맞죠? 그랬죠?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 우리 그런 거 있대요?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하면은 여기는 무슨 지역이니까 뭐 무슨 서비스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이런 혜택 포인트 같은 게 딱 뜨면서 그런 것들. DMB는 뭐죠? DMB는 모바일 브로드캐스팅 TV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멀티미디어인데. MMS는 문자 보내는 거죠. 장문. 답은 DMB로 돼 있어요. 왜 DMB로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 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 DMB는 일방적으로 보내고 받기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가고 얘기하고 듣고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거죠. 내 정보가 저쪽에 가서 그 정보에 관한 내용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신만 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면 맞는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단 말이에요. 참 애매한 문제가 나왔어요. 요런 문제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멀티미디어 하드웨어에 관한 설명이다. 사운드 카드. 사운드 카드는 우리 컴퓨터 뒷면에 앞면에 그 스피커 이어폰 꽂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운드 카드라고 붙어 있지는 않고 사운드 칩은 붙어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 컴퓨터들은 초기의 컴퓨터들은 인터넷도 안 했고 소리 듣는 것도 안 했었어요. 오로지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글자 입력하고 계산 작업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림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림 때문에 영상을 보게 됐고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컴퓨터 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운드와 관련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다가 사운드 카드라는 거를 꽂았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어느 시점서부터는 대부분 컴퓨터들이 다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니까 사운드 카드를 장착해서 나왔어요. 뒤에다가 그냥 스피커만 꽂게끔 하는 것. 그러면 샘플링이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를 풀어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거를 샘플링 한다 그랬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진은 압축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동시키면 그게 영상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상은 초당 30장의 사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압축을 해서 보관해 두는데 얘를 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압축을 풀어서 재생해야 되는데 예전에 컴퓨터는 해결을 못했었어요. 386, 486 시절에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MP2G 동영상 압축에 관한 기법이 들어있는 어떤 그 표준안이 들어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장착을 시켜요 안에다. 그러면 얘가 동영상을 빠르게 압축을 풀어주면서 재생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엠팩보드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 얘기를 왜 지금 시험 문제를 했지?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는 TV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TV를 작동시킬 수 있고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컴퓨터에서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TV 수신 카드를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를 쓰니까 한쪽 모니터에선 TV를 틀어놓고 그러면 공중파 방송이 나오겠죠. 그렇죠? 케이블 TV로 연결하면 케이블 TV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 모니터에선 또 다른 모니터에선 컴퓨터 작업을 하고요. 이게 이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라고 보통 불렀는데 지금은 뭐 TV 수신 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CPU에 의해서 처리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모니터에 보내는 장치라고 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컴퓨터에는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로 전송을 할 때는 사운드도 그렇잖아요.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로 보관했어요. 근데 스피커로 보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0101이라는 신호로 되어 있는 거를 파장으로 보내줘야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디지털로 변환되어 있는,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는, 보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니터 화면상에 움직임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날로그로. 이걸 우리는 코덱이라 그래요. 코덱.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말이 바뀐 거죠. 말이 바뀌었어요. 정보사회의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뭐 행간에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으면 끄떡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보편적인 교과서에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하고 자주자주 검사해라. 정크 메일은 뭡니까? 정크? JUNK 정크라고 하는 건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거. 그런 쓸모없는 메일은 본문을 확인하면 안 돼요. 본문을 확인하지도 말고 바로 삭제해버리라는 얘기죠.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 설치를 기본으로 설정해서 항상 새로운 거로 하게끔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 업데이트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 프린터가 급지 장치가 고장이라 가지고 막 종이가 10장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이제 프린터가 앱손 프린터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 팝업 창에 뜨더라고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때문에 구형 프린터기 있잖아요. 도트 매트릭스라 그래서 드르륵 찍는 옛날 프린터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는 업데이트된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해라. 그리고 윈도우 8에선 윈도우 뭐 10에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 업데이트가 제조사 다른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제조사하고도 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자동 설치를 기본으로 설정한다 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근거리 통신망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강의실처럼 가정처럼 짧은 거리 약 한 2-3km 내에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린 근거리 통신망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짧아서 에러 발생이 좀 낮아요. 상호 컴퓨터가 자원을 공유를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이중이 아니라 전이중 방식입니다. 전이중이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반이중은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때는 보낼 수가 없고요. 그걸 반이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통신망은 대부분은 다 전이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팝3네요. 팝3 POP3하고 팝3하고 SMTP라는 게 나와요. SMTP 제가 전자우편 설명드릴 때 두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SMTP는 보내는 거, 전송할 때 쓰는 거고
팝3는 수신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 예.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팝3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가져오는 프로토콜이죠. 자, 스니핑, 피싱, 스푸핑, 키로거에 관한 거, 옳은 것은 키로거네요.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낸다. 내가 키보드로 막 뭐를 입력하면 그것이 저쪽으로 넘어가요.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깔게끔 돼 있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업무를 하려면. 그리고 어떤 걸 합니까?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걸 할 거예요.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입력하려 그러면 문자나 숫자의 위치가 막 바뀌어요. 그렇죠? 전화번호 입력할 때는 1, 2, 3, 4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보안번호 같은 거 입력하려 그러면 순서가 막 바뀌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상대편이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 위에 건 눌렀네 1인가 보다. 근데 아니죠? 바뀌어 있으니까 숫자가. 예, 그렇게 키로고 해지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번 시험은 뭐 옳은 것은 다른 것보다는 맞는 것은 이런 거를 문제를 많이 냈네요. 리피터는 뭐 하는 거죠?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 내가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약해져요. 감소한다 그러죠. 얘를 증폭을 시켜서 강하게 힘을 줘서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마치 야구 선수가 저기 외야 쪽에 있는 선수가 홈 쪽으로 던지려면 힘을 써 강하게 해서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멀리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증폭한다 그러는데 리피터의 역할은 바로 이 증폭 장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메인 네임.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메인 네임은 글자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호스트 컴퓨터 더블 그 다음에 기관명, 그 다음에 기관의 종류 OR.뭐 CO. 이런거 GO. 그 다음에 나라 KR. 순서가 막 섞여 있네.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com이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런 말은 없어요. 중부점, 서울 우먼업.org.kr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안 돼요. 도메인은 무조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요. 1번도 틀렸어요. 퀵도메인이라고 해서 짧게 쓰는 건데요. google.co.kr 이런 거를 우리가 도메인을 줄여 쓰는 걸 보면은 뭐 google.kr 이런 식으로 짧게 줄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린 퀵돔이라 그래요. 퀵도메인의 줄임말. 이것도 처음 나온 말인데 우리 시험 문제.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이러한 프로그램 기법이 뭐냐 하는데 자바라든지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 그 다음 10번.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에 하래 한글 같은 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출시되기 전에 전문적으로 잘하는 일반 고객들한테 미리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또 평가를 못하겠지만 잘하는 사람들한테 나름 일반 사용자들이죠. 고객들한테 평가를 요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걸 우리는 베타 버전이라 그래요. 책을 만들 때도 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요청을 해요. 교재를 만들어 놓고 이 교재를 그대로 실습하다 보니까 어디가 잘못되는 경우라든지 어디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재도 베타 테스트를 많이 해요. 수험서 같은 경우도. 가상현실 나왔네요.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여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기술이다. 이거는 울트라 무슨 이론 좀 나오는 울트라 HD 그런 방송 기법 그런 것 같은데, 여러 영상을 통합해서 2차원 그래픽으로 2차원 하면 안 되죠. 가상현실은 3차원처럼 나타나야죠.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3차원 기법을 통해서 현실 세계처럼 구현하는 기술. 예, 이게 답이네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렇죠. 처음 들어본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왔네요. 아스키 코드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만든 통신용 코드예요. 정보 교환 통신용 코드. 미국에서 만든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예요.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인데 인포메이션을 인터체인지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미국에서 만든 표준 코드예요.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 표준은 전 세계 표준이 될 수 있겠죠. 페리티 비트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페리티 비트는요 검출만 해요. 오류 검출만 가능하고요. 그 오류가 난 것을 되돌려 줘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류가 발생한 거를 찾으면 네 스스로가 교정, 고쳐라, 이렇게 가능한 거는 해밍 코드입니다. 해밍 코드. 아스키 코드는 아스키라고 읽어요. 그냥 콩글리시로. 이 아스키 코드는 검출만 갑니다. 페리티 핏.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 중에 페리티가 붙을 수가 있는데, 이 페리티의 역할은 오류 검출만 가능한 거고요. 교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그거는 해밍. 그 다음에 7개 비트로 되어 있어요. 표준 아스키 코드는 전 비트 3개, 디지트 4개 해서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신용, 그리고 PC에서 사용합니다. 대형 컴퓨터는 EBCDIC라는 코드를 써요. EBCDIC. 8비트로 되어 있어요. 8비트. 표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를 사용하는데, 대문자, 소문자, 숫자, 문자, 문장부호, 엔터, 스페이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줄 바꾸기, 엔터라든지, 뭐 오류 비품, 삑삑 소리 난다든지 이런 거, 그 특수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비트에는 우리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아스키 코드에다가 1비트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확장 8비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멀티미디어 데이터 표현이 적합하도록 7비트에다가 한 비트 더 붙여서 8비트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말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비트가 또 늘어나겠죠? 일본에서도 아스키 코드를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네 나라의 말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7비트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그래서 일본도 8비트를 쓸 거예요. 영문만 7비트를 쓰는 거고요. 하여튼 세 번째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13번 램.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으면 롬이죠. 롬. 시스템에 사용하는 바이오스, 포스 등이 저장된다. 이거 롬이에요. 롬. ROM, 롬.
현재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운영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램입니다. 하드디스크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이다. 이게 뭐야? 하드디스크도 기억장치인데 하드디스크에서 사용되는 기억장치도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운영체제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다 램에 보관되기 때문에 램이 빨라야 되고 램의 용량이 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불편하죠. 컴퓨터의 저장 매체 관리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주기적으로 디스크 정리 검사 조각모음을 수행한다. 자성물체, 강한 자성물체를 이 하드디스크 주위에 놓지 않는다.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자성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성체가 옆에 떠로 있으면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자성 기능이 움직여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마그네틱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틱 우리 손상 입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용카드도 마그네틱이 칩이 붙어 있고 한데 예. 오랜 기간 저장된 데이터는 재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랜 기간 저장된 데이터는 안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른 곳에 보관해둬야 되겠죠? 백업을 해놔야겠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재저장이란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네 번째, 주기적으로 백업한다. 좋은 말이고요. 윈도우 7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자 계정은 다른 사용자 계정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걸려 있으면 제어를 못 하고요. 암호가 걸려 있지 않으면 제어를 하겠죠. 관리자 계정은 다른 계정의 등급이나 컨텐츠 이런 것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자기만의 바탕화면을 만들 수 있고 자기만의 암호를 걸 수도 있고 내 문서라든지 다른 공간을 갖고 있지만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 프로그램을 변경, 삭제, 설치, 하드웨어를 설치, 삭제 이런 거를 권한이 없어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맞는 말이죠. 바로가기 아이콘. 예전엔 단축 아이콘이라 그랬어요. 단축 아이콘.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바로가기 아이콘만 삭제가 되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폴더, 드라이브, 프린터 이런 경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가 어딘지를 기억해서 작동시켜 주는 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확장자가 별표.exe다. exe라는 말은 실행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링크죠. 링크. lnk입니다. lnk. 확장자가 lnk 링크. 예. 이것도 우리 이론 설명할 때 다 나왔던 것들이죠.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계단식 창 배열, 창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잠금 이런 건 있는데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는 건 없어요. 아이콘 자동 정렬은 뭡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동 정렬을 하라는 얘기죠. 이건 바탕화면에서 하는 겁니다. 바탕화면에서. 근데 작업 표시에서 말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열어놓고 하나는 교환을 열어놨는데 이 두 가지를 세로 정렬 보기 하면 이렇게 반반 나눠져요. 이런 거를 정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탕화면엔 아이콘은 이렇게 정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18번 세븐의 탐색기에 관한 설명이다. 디스크 드라이브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뭐 누릅니까? 자, 여기에서 홈 누르면 어떻게 돼? 홈 누르면 저 위로 올라가지. 상위 폴더로 가려면 왼쪽 화살표 누르는 거예요. 왼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눌러야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요. 상위 그룹으로. 홈을 누르면 홈은 처음이란 뜻이거든요. 저 앞으로 가요. 저 앞으로. 프로그램 및 기능.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간이 줄어듭니까? 자, 이거 어려운 말이네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공간이 줄어들어요. 내가 아래 한가를 설치했는데 아래 한가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줄어들죠? 하드디스크 공간의 크기도 줄어든다. 공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게임 기능 같은 거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해제하면은 게임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정해주면 보이고요. 예, 좀 어렵네요. 이 문제는 조금 디스크 공간의 크기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 늘어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능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 공간의 크기가 늘어나는 거겠지.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건 아니고. 내가 아래 한글을 삭제했어요. 그럼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어? 줄어든다. 늘어난다. 참 말을 어렵게 불편하게 하는데. 플래시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는 뭡니까? 전원을 끄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을 꺼도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휘발성 메모리죠. 그러니까 롬이라고 하는 것이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그 롬을 용량을 크게 해서 만든 게 플래시 메모리니까 예, 두 번째가 틀렸습니다. 자, 이게 나왔네요. 이건 뭡니까? 한번 볼까요? 총이익이 여기 총이익이 오른쪽에 밑에 50만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G3 4분기 금액이 얼마로 변해야 되냐 하는 거죠? 판매 수량.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소식은 뭐죠? 당연히 총이익이죠. 그리고 얘가 50만이죠? 바꿀 셀은 뭐죠? 아까 G3래매요. G3. 그러니까 소식에는 소식과 찾는 값은 같이 가는 거예요. 소식과 찾는 값은 같이 갑니다. 예. 데이터 표. 가상 분석 도구에 데이터 표가 있는데 데이터 표로 완성된 데이터는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작업한 거는 부분적으로 수정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작업하면 잘못된 거는 고치고 또 자동 채우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결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삭제하거나 이건 가능해요. 제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않는 것은 했습니다.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제한 대상 목록, 제한 대상, 여기 제한 대상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수, 얼마에서 얼마까지, 소수점, 목록. 텍스트란 말은 없죠. 모든 값이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숫자도 넣어도 글자도 넣어도 되고. 대신에 글자 중에서 뭐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록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요. 예. 이건 뭐죠? 고급 필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합계가 95보다 작아야 되고 9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91, 92, 93, 94. 91, 92, 93 하나, 둘 하고 97은 아니고 70보다 작은 65.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고 요쪽에 두 개 합치니까 세 가지 나오겠네요. 70보다 작든지 90보다 크고 95보다 작아야 되니까 70 미만 91, 92, 93, 94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예, 네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가대시 001이라고 썼어요. 가대시 011. 그럼 얘는 가대시 012, 013, 014 이렇게 갈 거고 01월 15일인데 16, 17, 18 이렇게 가겠죠. 세 번째 줄에는 013, 18일, 17일, 15, 16, 17.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는 거겠죠. 어렵지 않네요, 이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한다? ESC 키 누르면 취소가 돼요. 그리고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Alt Enter 눌러서 줄을 또 쓰면 돼요.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랬는데 글자인 경우는 그래요. 날짜나 시간은 안 그렇습니다. 숫자는요, 숫자나 날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 예, 이것이 안 됩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홍길동, 홍길동, 그 다음에 홍자를 쓰면 일쯤에 1 하고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5 4 안되죠. 그렇죠. 자, 오늘 날짜 입력하고요. 2017년 다 입력해야만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홍 그러면 완성이 되죠. 1 이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간, 날짜들은 자동 완성 기능이 없습니다. 글자만 그래요. 글자. 네 번째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 매크로를 할 때 매크로의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세 가지는 있어도 작업 통합 문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작업 통합 문서라는 말도 없고요. 본래 그 다음 참조를 지정해 줄 때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름 정의를 하는데 이름에는 공백이 포함될 수가 없고요. A1과 같은 셀 주소처럼 생겨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없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고요. 밑줄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 시트,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사분기 통합 문서, 2사분기 통합 문서 이렇게 파일이 서로 다를 때는 이름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파일 내에서는,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이게 뭐죠? 합계가 17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아 170이라는 말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B라는 칸하고 C라는 칸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줄 번호 앞에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칸 번호. B 앞에 C 앞에 달러가 들어가야만 돼요. 줄 번호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첫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는 고정을 안 해서 틀렸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 표시가 한쪽에만 들어가요. 혼합 참조를 쓰는데 대부분은 달러 앞에 들어가, 달러가 글자 앞에 들어간다. 문자 앞으로, 숫자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눌러서 하는 거죠. 알트 키 아니죠. 예. 알트 F8번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열려요. 거기서 내가 해당되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실행시키기가 귀찮아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봤었죠? 실습할 때 도형을 그려서 도형에다 연결을 하는 걸 했었죠. 컨트롤 키 누르는 겁니다. 알트 키가 아니라. A 두 번째 셀에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자, 이건 뭡니까? 는 MID니까 A의 첫 번째 대한상공대학교에서 대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나요? 첫 번째 있네요. 플러스 2니까 뭐죠? 3이네. 그럼 상우에서부터 다섯 글자. 상공대학교.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다 놓고 대한 상공대학교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썼어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식을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셀이 상공대학교, 대한상공대학교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 서치가 뭐예요? 이 대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대라는 글자가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도 있지만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치 함수에 의해서 뭐가 나왔다? 얘가 1이에요. 1. 근데 플러스 2니까 3이죠? 3이니까 어디입니까? 상이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5글자. 그래서 상공대학교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랭스는 뭐냐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대한상공대학교 7글자죠? 7글자에서 2 뺐어요. 7에서 2 뺐으니까 5죠? 그 오른쪽에서 5글자 찾으래요. 상공대학교 맞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찾는데 find 대라는 글자가 있어요. search도 find도 찾는 거예요. 자, find가 몇 번에 있습니까? 첫 번째 있죠, 대자.
대자 찾았잖아요. 근데 플러스 5니까 6이죠? 오른쪽에서 6글자를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6글자. 그래서 한 상공대학 이렇게 나온 겁니다. find 대자 첫 번째 있죠? 컴마 2. 그러니까 search나 find나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1 플러스 2니까 3이고 세 번째 글자부터 5개를 잘라라 그러니까 상공대학교가 맞는 얘기예요. 그 답은 세 번째가 틀렸다. 네. 엑셀의 날짜, 시간 관련된 함수 중에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소식을 작성할 수 있다. 시간 데이터는 날짜 일부로 인식하여 소수로 저장되며 낮 12시에는 하루 24시간이 이 하루니까 일이니까 0.5로 계산된다. today는 무조건 현재 날짜로부터 작동된다. weekday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 return type 인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해당하는 한 자리 요일이 return type은 1, 2, 3, 셋 중에 하나인데 그걸 생략하면 1이란 뜻이거든요. 2를 쓰면은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란 뜻입니다. 텍스트 값으로 변한대요? 텍스트로? 숫자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숫자로. 글자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예. 33번 시트보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시트보 설정할 때 암호 설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암호를 설정을 안 해놓으면 누군가 바로 풀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암호 설정은 안 해도 상관은 없다. 하는 게 좋다. 머리글 바닥거래 탭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인쇄될 워크시트를 확대 축소하려면 자 볼까요? 여기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어디에 가서 뭐를 한다고요? 머리글 바닥글 탭이? 머리글 바닥글 탭에는 인쇄할 때 쓰는 게 아니고 페이지에 가야 자동 맞춤을 하던 뭐를 하던 하는 거 아닙니까?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을 선택한다?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한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짝수 홀수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첫 페이지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여백에 맞추는 게 있고요. 문서에 맞게 배열을 조정한다. 말이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맞는데. 예. 3번이 예. 35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요.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너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오면 넓어져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창 셀 너비를 조절하면 실제 워크시트도 너비가 적용됩니다. 이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1번 보기는요. 썸이프 S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뒤에 S자가 붙은 걸 봐서는 조건이 여러 개네요.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여섯 번째 판매 실적 합계를 구하래요. 품목 중에서 연필 그리고 대리점 중에 서울 연필이면서 서울인 게 몇 거 있죠? 하나 둘
그러니까 300, 200, 합이 500이네. 그렇죠? 예. 차트 편집. 여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여 한 번에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여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다? 그러니까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국어 점수 선택하고 얘는 세로 막대, 영어 점수는 가로 막대. 이건 돼요. 근데 국어, 영어 선택을 해놓고 국어는 가로로 가고 수학은 세로로 가게끔 한꺼번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변경하는 거예요. 겹치기, 계열 겹치기를 플러스로 해주면 겹쳐지죠. 계열과 계열을 겹치기 했지 않습니까? 플러스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겹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주면 벌어지는 거고요. 1번이 틀린 거지, 1번이. 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보기가. 39번. 아래 차트에 설정되지 않은 것은 제목, 여기에 보주선? 주는금선은 떴어요. 주는금선은 떴습니다. 20, 40, 60, 80, 100에 떴고요. 예, 범례 떴고요. 레이블 떴고요. 축제목 떴고요. 보조눈금선은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에 나타나는 눈금선을 보조눈금선이라 그래요. 보조눈금선은 숫자 값이 안 나옵니다. 여기 보조눈금선이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게 뭘까요? A1 나누기 A2 2017을 1로 나누래. 오케이. 워드가 아니지. 2017을 2로 나누래. 나눠지겠죠? A 세 번째 글자. 레프트 A3이라고 써 있잖아요. 레프트 A3. A3은 엑셀이죠. 왼쪽에서 네 번째는 뭡니까? VLOOKUP. 워라는 글자를 A1부터 B4까지 중에서 B4까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C1이면 이거죠? A 첫 번째 나누기 A 첫 번째 나누기 A의 두 번째. 그러면 2017을 워드로 나누래요. 워드로 어떻게 나눠? 2017을 워드란 글자로 나누래요. 못 나누죠? 2017을 2로 곱하래. 2 곱하래. 곱하면 곱해지겠죠. A 세 번째 있는 글자를 왼쪽에서 몇 개 자르래. 왼쪽에서 몇 개 자르는 말이 없네요? 그럼 다 잘라가요. 예. 자, VLOOKUP 했는데 워라는 글자가 뭐죠? 워라는 글자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워라는 글자가 없죠? 샵밸류가 뭐예요? 여기가 저 false가 뭐죠? false가 뭐죠? 반드시 일치하는 거 찾으라 그랬죠? 일치하는 거 없잖아요. 워드는 있어도 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에러가 나겠지. C의 세 번째, 레프트 A의 세 번째 셀, 이거 엑셀이라는 글자를 왼쪽에서 자르래. 몇 개? 말이 없으면 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에러 안 나요. 이건 에러가 안 나고 다 나오고 나머지는 계산할 수 없어서 에러가 나고 얘는 계산이 돼서 제대로 나왔고 얘는 워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제대로 다 표현됐네요.